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 번째 큰 주제, 독일어 공부 지름길은 있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는 이제 독일에 어떻게 갔고, 또 어떻게 가고, 또 독일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, 이런, 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, 또 유학을 가는 동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,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독일어에,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큰 주제, 세 번째 주제는 독일어 공부 지름길은 있다로 잡아봤습니다. 독일어 공부 어떻게 할까? 이게 독일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, 아니면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본 분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까, 독일어 공부는? 일정 기간 독일어를 배운 분들이 많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초보 수준을 쉽게 넘지 못하는 모습에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. 이런 분들에게 독일어 공부를 위한 약간의 도움, 지름길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? 이런 고민에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. 이 독일어 공부 지름길은 있다의 첫 번째 작은 주제는 독일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입니다. 제가 아주 98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98년도에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독일어과에 들어가서 첫 학기 수업을 딱 들었는데 1학년 1학기 첫 수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독일어 강독이 있었습니다. 실제 수업 내용이 어땠냐면 독일어로 된 실제 동화 있죠? 동화. 독일 동화를 원서, 독일어로 읽는 거예요. 읽고 한국어로 해석하는 수업이었습니다.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. 그 아베체대도 모르는 학생들이 독일 동화를 해석하는 거예요. 여러분 가능할까요? 그때는 구글 번역기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제 인터넷이 이제 좀 막 일반화되고 보급화되고 막 그런 때였으니까 완전 옛날이죠. 그런데 그런 수업을 들은 거예요. 독일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수업. 독일에서 살다 온 몇몇 학생들이 있기는 했는데요.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 어느 누구도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채 교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만 이제 한글로 받아줬고 독일어를 그대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같은 학기에 또 원어민 교수님께 배우는 그 회화 수업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수업도 아직 기억나요. 이제 원어민하고 이렇게 편하게 수업하니까 많이 늘고 재밌을 것 같은데 한 학기 내내 자기소개하는 것 이상의 표현을 배우기는 좀 어려웠어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독일어과에 들어온 저를 비롯해서 그 학생들의 독일어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몇 학기를 제가 보내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았어요. 독일어 실력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독일어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독일어가 부족하지?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좀 더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방학 때 그 남산 쪽에 있는 그 괴테 어학원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갔어요. 가가지고 막 기웃기웃 거렸어요. 무슨 수업이 있나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내가 독일어 대학 전공생인데 이렇게 학원을 굳이 다녀야 될까?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, 스스로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우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던 기억도 있습니다. 뚜렷한 이 독일어 공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졸업학년 이제 4학년이 됐어요.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다잡았죠. 독일어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. 그 시작을 함께 해준 그 독일어 교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한국외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공동작업으로 하셔가지고 출판된 대학생을 위한 활용 독일어입니다. 실제로 1, 2가 있는데요. 이제 지문들이 길지 않았고 또 간결한 문법 설명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문법 문제들, 연습 문제들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제가 당시 생각했을 때 국내 교재에서는 최고의 교재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2권의 책을 아주 꼼꼼히 공부해 가기 시작하면서 독일어를 조금씩 체계적으로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두 책에는 지문을 또 독일어로 들려주는 이제 CD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. 제가 대학 신입생 때만 해도 CD도 없었어요. 그때는 이제 보통 테이프 돌려가면서 이제 막 배우고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엄청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이 책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았어요. 제가 1, 2학년 때 이 책으로 공부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.
뭐 돌이켜보면 저의 대학 시절, 제 독일어를 전공했던 그 시절이 참 값진 시간들이었지만,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방황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. 결론을 말하자면 독일어는 이제 시작 단계부터 좀 독학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언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, 아니면 어떤 도구가 있다면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기초 과정, 이제 독일어를 막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외부적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래야 좀 불필요한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고요. 뭐 나중에 어느 정도 독일어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때는 독학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막 검색하고 여러 정보만을 가지고 혼자 그냥 바로 독학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독일어를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, 또 독일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적어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, 그게 뭐 개인적인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.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될 수도 있지만,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또 하나씩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독일어는 혼자 시작하기 어려운 언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, 정말 주변에 독일어를 먼저 공부했던 뭐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번 물어보고, 또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Tschüss.